굿모닝, 베트남. 코로나 여파로 호찌민시 섬유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섬유 기업 10개 중 3개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 3일 호찌민시 섬유의류협회 반반 BF 회장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호치민시에 약 600개의 섬유 기업이 있다. 이 중 50%는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은 대기업이다. 반면 중소규모의 섬유회사 약 20에서 30%는 파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BF 회장은 섬유 및 의류 산업이 시장에 대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코로나 상황과 이에 따른 소비 패턴이 크게 변했다. 현재 베트남 섬유와 의류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았으며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지출을 줄이는 추세에 따라 당분간은 필수 제품 구매를 중심으로 소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발병 초기 많은 사업체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원료를 수입했다. 그러나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질병이 급증하면서 유럽은 1개월, 미국은 3주 동안 모든 무역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의 주문량에 60에서 70%까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은 이제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 등 남은 시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질병이 잘 통제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구매력은 크게 감소했다. BF 회장은 베트남은 코로나19 상황을 잘 통제해왔으며 앞으로 세계의 상황이 개선되면서 섬유 산업도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모조품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당국은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기업 및 소비자들이 모조품 판매 행위를 직접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3일 베트남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하노이 시장관리국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을 점검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소위 짝퉁 상품이 활개를 치면서 정품 브랜드에 대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웬 응옥 푸에찐 로레알 베트남 홍보 담당 이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로레알 화장품의 약 60%가 가짜다. 심지어 권위 있는 온라인 매체에 로레알 모조품 광고가 버젓이 게재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한 키엔 히노이 시장관리국장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의 모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며 모조품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베트남 당국은 120만 건 이상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내 모조품 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92조 동에 달한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모조품 판매 사기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해외 사이트나 SNS를 활용하고 거래를 완료하면 계정을 삭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만한 증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베트남 정부에서는 시장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가 모조품 판매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란후린 산업통상부 시장관리국 국장은 기업들이 자사의 모조품 판매 행위를 가려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신뢰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선택하고 상품 정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 하면 빈페스트, 스마트폰 하면 빈스마트나 비카비 등을 꼽지만 가전제품에는 딱히 대표하는 브랜드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빈스마트 역시 현재는 스마트폰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오히려 삼성, LG, 소니, 파나소닉 등 외국 기업들의 간판을 거리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직은 우주공산인 가전제품 시장에 베트남의 대표 브랜드를 꿈꾸며 서서히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베트남 전자제품 기업 아산조 전자다. 아산조는 최근
저가형 가전제품을 출시하며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아산조는 메이드 인 베트남 논란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다. 그동안 중국산 완제품을 들여와 상표만 바꿔 자사 제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일명 택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추징금을 물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전 산업 분야에 걸쳐 어디까지를 베트남산으로 볼 것이냐는 논쟁을 불렀으며 결국 정부가 원산지를 속여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며 마무리됐다. 이전까지 아산조는 메이드 인 베트남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전국에 TV, 냉장고, 에어컨, 스마트폰, 정수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공급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한동안 자숙하던 아산조는 지난달 초저가형 에어컨을 출시하며 사업을 본격 재개했다. 한반탐 아산조 전자 CEO는 최근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당사는 창업 6년째인 올해 더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저렴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는 전략을 점점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첫 6개월 코비드19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아온 산업 부문은 베트남 산업 중 자동차, 주류, 오토바이 제조 부문의 생산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임을 보여줬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수요가 급증한 제약, 전자제품 부문의 산업 생산 지수는 증가했다. 5일 베트남 통계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산 영향이 컸던 올해 2분기 자국 내 산업 부가가치가 지난해 동기 대비 0.7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전체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1%다. 특히 제조 및 가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96%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중 제약 및 전자제품 제조 이외 대부분 산업의 생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하락률이 두드러진 부문은 자동차 -16.4%, 천연가스 -11.3%, 맥주, 음료 생산 -8.8%, 오토바이 제조 -8.4% 등이다. 상반기 중 생산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산업은 제약 27.9%, 석탄 및 석유화학 15%, 광산 13.3%, 전자 및 컴퓨터 제품 제조 9.8%, 종이 9.1%, 화학 7.8%, 담배 7.2% 등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생산량을 전년보다 크게 줄였던 주요 산업 제품은 자동차 -26.5%, 맥주 -17.4%, 원유 -13.9%, 합성 섬유 -13%, 철 조각 -10.2%, 천연가스 -9.1%, 핸드폰 -8.5%, LPG -8.1%, 의류 -6.9%, 오토바이 -6.4%, 가죽 자포 -4.6% 등으로 코로나19로 수출과 소비가 감소한 품목이다. 국가 간 운송 제한과 수요 감소로 상반기 제조업 재고율도 지난해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재고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자제품, 컴퓨터 및 광학제품 156.2%, 자동차 129.6% 등 두 개다. 굿모닝 베트남.